QA에 따라서 A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A라는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많이, 그러니까 공의 바구니 담는 그 예시를 생각해보면은, 그 비유를 생각해보면은, 공을 많이 담을수록 담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A만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A의 엔트로피가 제일 높은 게 여기니까 A는 이쪽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분명히 에너지를 무한정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 딱 정해놓고 그 에너지에서 A와 B가 그냥 나눠 쓰라고 한 겁니다. 무한정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나눠 써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A의 엔트로피는 최대가 되는데 B는 엔트로피가 그거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A의 엔트로피는 최대가 되지만 B의 엔트로피는 0이 돼 버려요. 두 개 합치면은 실제 적당히 나눴을 때보다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맥시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토탈 엔트로피는 맥시멈이 아닌 거죠. 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B의 경우의 수만 따지면 A의 입자를 하나도 안 넣고, 그러니까 A의 에너지 단위를 하나도 안 넣고 B에만 에너지 단위를 다 넣는 게 가장 맥시멈일 텐데, 실제로는 그게 경우의 수가 토탈이 전체 경우의 수가 제일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균형을 이룰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요 미분 법칙에 따라서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 이게 정확하게 숫자는 같으면서 부호만 반대일 때, 그러니까 여기 거울 같은 거 놓으면 딱 거울 대칭되는 그 상황이겠죠. 기울기 입장에서는. 그 경우가 정확히 이게 미분값이 0이 되는 겁니다. 미분값이 0이 되는 게 뭐 최대가 될 수도 있고 최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에서 나오겠지만, 이게 요렇게 위로 볼록한 함수면은 이게 언제나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알고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 0이 아닌 지점에서는 항상 이렇게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더 기울기가 가파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평행점이고 이퀄리브리움이고요. 평행점이고, 평행점이 아닌 모든 곳에서는 에너지를 얼마만큼 이동시켰을 때 어떤 거는 엔트로피를 얻고 어떤 거는 엔트로피를 잃는데, 그게 언제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어떤 쪽으로 이동했을 때 엔트로피가 더 커져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 있으면 반대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선형 시스템 같은 데서 역학 시간에 얼마나 그런 거 배웠지 모르겠는데, 안정성 분석 또는 뭐 리니어 스테빌리티 어나리시스 같은 거 할 때 평형점 주변으로 약간 이렇게 해서 테일러 전개한 다음에 그 미분한 값의 뭐 부호가 뭔지 그거에 따라서 안정성 평가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데, 대신에 거기선 주로 미니멈을 찾았을 텐데 엔트로피는 최대화 되려고 하기 때문에 부호만 반대가 된다. 그 정도만 혹시나 그거 배운 학생들은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울기가 사실은 이게 온도로 정의되면 편할 텐데 온도의 역수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게 좀 더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건데, 에너지가, 그러니까 주어진 양의 에너지가 시스템에 투입됐을 때 엔트로피가 전체 엔트로피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A, B 나눈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정도, 그 늘어나는 정도의 역수가 온도가 됩니다. 이거는 뭐 물리학적 단위를 생각했을 때 뭐 이게 볼츠만 상수가 에너지 나누는 게 온도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온도가 낮은 겁니다. 그 온도가 낮은 거 의미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도 되게 좀 친절하게 써놨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은 요게 A에 대한 커브고 이게 B에 대한 커브죠. A가 B보다 기울기가, 여기서 참고로 그리고 요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A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B에서 가져온 거고요. B 쪽으로 에너지를 보낸다는 거는 A에서는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언제나 A에 대한 미분과 B에 대한 미분은 반대 부호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이거 B에 대한 건데 A에 대한 미분이니까 0이라고 편미분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미분이라고 0이 되는 거는
A, B가 따로 놓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A, B가 맞물려 있죠. A가 에너지를 얼마만큼 잃으면 B는 그만큼 얻는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뭐 반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마이너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B 자체 에너지가 B 자체 엔트로피에 기울기에 음수를 붙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지금 사실은 A에 대한 미분 입장에서 음수가 됐는데, B에 대한 미분, 그러니까 자체의 어떤 온도는 딱 이거 여기도 거울 대칭시켜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부호가 아니라 그 크기만 따질 거예요. 그래서 A는 기울기가 크고요. 여기는 기울기가 작습니다. 이 두 개가 정확하게 같아지는 게 여기서만 딱 일어나요. 이거 잘 보시면, 그리고 A는 지금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여기 좀 되게 미세하긴 한데 감소하고 있고, B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한다는 게 근데 음수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 자체는 언제나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했네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운 게 기초적인 거지만 이게 기울기가 점점 감소한다는 게 위로 볼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트로피가 위로 볼록한 게 여기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그 상전이 이론 이런 데서 엔트로피가 위로 볼록하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학부 통계역학 배운 뒤에 한참 뒤에 대학원에서 그런 거 배울 때 들었었는데,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지금 이거를 강의하려고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의미가 기울기가 엔트로피를 에너지 함수로 썼을 때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온도는 낮은 거죠. 역수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낮은 겁니다. 근데 미분이라는 거를 거의 리스판스 펑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스판스라는 거 이제 반응이잖아요. 이만큼 에너지를 넣었을 때 엔트로피가 많이 변할 수가 있고 적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변할수록 온도가 낮은 거고요. 적게 변할수록 온도가 높은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온도가 굉장히 낮으면 굉장히 시스템이 질서정연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에너지를 주입해도 굉장히 시스템이 많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디스트럽션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미 굉장히 시스템이 지저분한 상태 또는 무질서도가 높은 상태면 거기 에너지 좀 넣어도 티도 안 납니다. 말 그대로. 이상한 비유가 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청소를 굉장히 잘 해놓으면 조금만 어지럽혀도 굉장히 티가 많이 나는데, 여러분의 방이 이미 충분히 지저분하면 좀 더 어질러도 별로 티가 안 난다. 그렇게 이상한 비유니까 그냥 재미로만 받아들여 주시고 그런 걸 여러분이 비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들어와서 무질서도를 높이는 걸 원하는데, B 입장에서는 B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A한테 엔트로피를 좀 그렇게 뺏겨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두 개를 합친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절묘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온수, 냉수처럼 제가 파란색, 빨간색 구분해놨는데, 차가운 물체라고 할 수 있는 파란색은 온도가 낮은 물체는 최대한 에너지를 받아서 엔트로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빨간색인 뜨거운 물체는 얘도 사실은 엔트로피 증가하고 싶긴 한데 하필 얘가 파란색이랑 붙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엔트로피를 조금 잃어버려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 엔트로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가방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이게 뭐냐면 어차피 에너지가 여기서 흘러갈 때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여기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여기 보내면 에너지는 똑같은데, 이 에너지가 엔트로피를 높이는 정도가 파란색에서 이만큼 높이는데 여기서는 요만큼만 줄어들어요. 에너지랑 엔트로피가 되게 대조적인 개념이에요.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어딘가에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만큼의 에너지는 언제나 여기서도 요만큼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엔트로피의 신기한 점이자 사실은 이 연력학 제2법칙의 모든 그 근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뜨거운 물체에서는 엔트로피를 요만큼 줄였는데 그거 결과로 파란색에서 엔트로피가 이만큼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자연계가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되게 의인화시켜서 좀 이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따옴표를 쓴 게 그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엔트로피 요만큼 줄여서 여기를 이렇게 늘릴 수 있으면 자연계는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고요. 그러면 이 짓이 언제까지 계속되냐? 여기서 엔트로피가 요만큼 감소해도 여기서 요만큼밖에 증가하지 않을 때 그러면 더 이상 뭐 동기부여가 없어지죠. 거기서 딱 멈춰지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색깔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필요 없어지죠. 왜냐하면 온도가 정확하게 같아진 영역입니다. 거기가 요 평형 영역이라.